우리 교육이 그동안 입시 교육, 그다음에 성적 올린 교육은 열심히 강조를 했지만 정작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시민 교육에 대한 것은 거의 등한시하거나 네.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 교육을 통해서 저는 이런 같은 경우에 공직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절제하는 자리다라는 것도 우리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고, 또 민주주의를 할 때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얘기, 공동체 얘기를 들어야 된다거나, 또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4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금방 잊어버리고 4년 뒤에 선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하는데 괜히 걸림돌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절대 조급하면 안 되고 또 절대 잊어버렸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도 민주사회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네. 정당이나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민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인 공정사를 가기 위한 아직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을 해갖고 네. 아마 연대적 공존 이런 말로 아마 종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특히 도드라지는 게 이제 경제적인 성과는 자꾸 대기업에 쏠리고 네, 많은 국민은 중소기업에서 생업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이 충돌 속에서 상생을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부분은 특히 이제 이 공정 논의가 나오면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아마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오랫동안 관행으로도 와 있었고, 또 한국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단일 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면은 현대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업체, 하청업체,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예. 현대자동차의 생태계가 있고, 또 GM은 GM 자동차를 만드는 생태계가 있고, 또 일본은 예컨대 도요타는 도요타 만드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단순한 현대, GM, 도요타의 경쟁이 아니고, 현대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도요타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GM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네.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일하고자 하는 동기, 이런 것이 없으면은 대기업한테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게 바로 연대적 공존의 필요성입니다. 그런 필요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연대적 공존, 이런 부분도 이제는 대기업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구례의 네. 좀 후진적 거래 관계도 대폭 좀 일소하고, 또 기술력이나 자본력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대기업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방향은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기업 지속 가능 지수 기획위원회 네. 그 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한 2번에 걸친 그 지수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이 지속 가능 지수, 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공정사회의 그 진정과 있어서. 공정사회의 특징은 우리가 법치, 균 등 이렇게 관용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상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지금 제가 관여했던 지속가능사를 위한 경제연구소에서 주관했던 공기업 지속가능지수, 제가 예. 이제 위원장을 맡아보면서 해봤더니만,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이든 이 지속가능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존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는 지속 가능 그러면은 뭐 환경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 이런 정도로 조금 협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뭐 공동체도 그렇고 예. 또 뭐 지금에는 공기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굉장히 좋은 측면이고 네. 또 우리나라 이제 정부는 그 기재부 기획재정부도 공기업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공기업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관심은 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영 선진화 네. 쪽에 아마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경영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환경이나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아마 지속 가능을 바탕으로 하는 네. 공정사회의 조건을 만드는 작은 틀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은 대체로 이제 공공재나 사회재를 공급하는 네. 참 그야말로 그 하나의 생활 환경인데 말씀이죠. 네. 지난 두 번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좀 비교적 이 지수가 우수했던 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2년 제가 이제 두 번 평가를 했더니만 예. 순위의 변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까닭은 제가 이제 이런 걸 해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조사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좀 반가운 마음으로 네. 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만 2년 연속 1등은 우리 엄선님도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인천국제공항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점 만점에 인천국제공항이 한 800점 정도. 이쯤 되면은 요즘 뭐 세계 인류공항이다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하더군요. 이 정도쯤 되면은 세계 지속 가능성 지수에 좀 내놔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굉장히 봤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뭐 경제 성과도 있어야 되고 예. 사회적인 측면, 예컨대 노동이나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네. 환경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저희 조사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그 평가는 이른바 레퓨테이션 명성 지수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평판 지수. 예. 그래서 평판 지수는 단순한 성과하고 달리 전문가들이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부분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우리가 역시 예상했던 듯이 압도적으로 네. 1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더니만 인천국제공항이 연속 1등으로 나왔고요. 또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올해 했던 2011년도 조사에서는 2등이 한국조폐공사, 네. 3등이 한국예탁결제원, 4등이 한국전력공사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